네, 안녕하십니까. 철강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철강 시장 업데이트랑 그다음에 향후 전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국 철강 시장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철강 가격이 이제 연초 대비 당연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소폭이나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어떤 제품은 거의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이미 이제 회복을 한 제품도 있고, 아직 이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져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도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스팟 가격 기준으로는 철강사들 수익성이 조금이나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별로 1분기 철강 생산량을 좀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1% 조금 넘게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EU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2분기는 중국은 생산량이 오히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나 EU는 거의 15%, 그다음에 20%까지 이제 생산량이 감소를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코로나19가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빨리 컨트롤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철강 수요라든지 철강 공급도 결정되는 구조인데,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신규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생산 활동들이 다 전반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도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EU는 아직까지도 철강 생산이 정상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또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표가 이제 재고인데요. 철강 재고가 당연히 한동안 이제 3월 초반까지는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도 2월달, 3월달에는 철강 수요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었고,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공급은 생각보다 별로 감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들이 소비가 되지 못하고 다 재고로 쌓이면서 3월 초까지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거는 3월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제 재고가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월달, 길게는 6월 정도까지 재고 소진이 끝나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 예년 수준 정도의 재고 레벨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만 놓고 보면 그래도 코로나19 이슈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고 있다. 물론 이게 올해 동절기에 2차 유행이 되거나 하게 되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상당히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1분기 공급이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동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의 주요 그 고로사들 평균 가동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이 70%라는 게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고점이 70%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동률이 더 많이 올라가서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서 재고가 다시 쌓이는 그런 구조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는 중국 그 철강 수급이 안 좋았고 가격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철강사들 수익성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고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이 안 좋아졌는데, 이 나빠진 수익성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중국 철강사들이 4월달하고 5월까지는 제품 가격을 다 인하를 했었습니다. 수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살아나고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6월달 가격에 대해서는 대부분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격을 6월달에 올렸다라는 얘기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시차를 두고
아마 한 여름달 빠르면 7월이나 아니면 8월 정도 되면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전까지 최근까지 국내 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판재료 제품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올해도 빠졌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 6월달에는 약간 횡보하다가 한 여름 6월 말이나 7월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상승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봉형광 제품 가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철근 가격이 작년 하반기 때 많이 빠졌다가 올해는 오히려 반대로 많이 올랐는데요. 이 철근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감산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빠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가격에 있어서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하면서 원가 오른 부분을 다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판재료는 수익성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봉형광은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다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특히 미국 내수 가격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격은 거의 2016년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3월달, 4월달까지도 가동 중단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5월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재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미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2월달, 3월달 중으로 대부분 정상 가동을 개시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미국, 그다음에 유럽, 남미, 인도 이런 국가들은 4월까지도 재가동을 못 하다가 이제 5월부터 이제 대부분 다 정상 가동을 시작을 했거나 정상 가동이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전방 산업 중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업 재개하기가 아직까지는 녹록치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그래도 공장들이 정상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조차도 일단 3월달, 4월달, 5월달에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부터는 그래도 수요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는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글로벌하게 철강 쪽에서 좋은 국가가 역시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3, 4월 달부터 그 제조업체 가동률이 거의 90% 가까이 올라왔고요. 여기 지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소 석탄 소모량이나 그다음에 그 대도시 교통 체증 지수 이런 지표들이 다 대부분 다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가 저희가 강의의 재정 적자율 기준으로 10%, 일반 GDP 기준으로는 거의 15% 정도를 인프라 투자에 쓰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인프라 투자는 거의 12에서 15% 정도가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철강 수혜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 회복 때문에 굴삭기 판매량도 이미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국 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토지 구매를 많이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철강 수요랑 연관이 있는 신규 착공이라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꺾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당연히 그 1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전체 고정 투자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개발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졌다가 이게 4월 달에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해서 전체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디벨로퍼들 토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워낙 유동성이 이제 차고 넘칠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악화되거나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철강 수요는 어쨌든 부동산은 플랫, 그다음에 인프라가 워낙 좋아지면서 어쨌든 작년보다 제가 나쁠 이유가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1분기가 워낙 안 좋았지만 어쨌든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허가가 없으면은 철강 설비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노후 설비를 그만큼 폐쇄를 시키고 교체하는 경우에만 증설이 가능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철강 설비가 늘어난 규모가 4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철강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1,500만 톤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작년만큼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시장이 망가지는 그런 그림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속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연인데요. 아연 가격이 올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게 1분기 아연 수요를 큰 폭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3월 달까지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재고를 소진을 시키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련 수수료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아연 벤치마크 제련 수수료는 작년 대비 50불 정도가 인상이 돼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벤치마크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성이 작년보다 제련소 대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점이 최근에 그 스팟 제련 수수료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 스팟 제련 수수료가 빠지는 거는 아연 광석을 공급하는 광산 지역들이 이 지역에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광산들이 가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그 정관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스팟티시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페루라든지 뭐 멕시코 이런 지역들이 서서히 이제 광산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팟 제련 수수료 다시 이제 올라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아연 가격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올해 연간 그 정년 아연 수요는 작년 대비 거의 10% 넘게 감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분기 때 임팩트가 코로나19 임팩트가 제일 크고요. 상대적으로 2009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2009년도는 10% 가까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중국이 거의 8% 정도 플러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중국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만큼 중국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인 아연 수요는 거의 10% 넘게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급은 재련소들 재련 수수료 올라간 거 감안해 보면 수요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빠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년 아연 수급은 당연히 올해는 공급 가능이 좀 심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미 이제 아연 가격 하락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에 분기별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 1분기 때 수요 측면에서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뭐 건설 지표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이 떨어졌고 하반기부터는 중국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연 가격도 이미 바닥은 찍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기금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커모더티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가격이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던 게 이제 금입니다. 금이 작년에도 20% 가까이 올랐다가 올해도 추가적으로 지금 15% 정도가 금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당연히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경기 불황 우려가 있을 때는 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 1,700불 중반 정도 레벨인데 정고점이 거의 1,900불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기록을 했던 1,900불인데 저희는 올해 한 2, 3분기 중으로 이 정고점 한번 트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간으로 보면 금 가격이 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격이 올랐던 시점이 거의 2.5년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작년 초 대비 이제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때만큼 가격이 강세 기간이 유지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시점은 올해 한 3분기 정도, 3분기 아니면 4분기 정도 고점을 찍으면 금 가격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은입니다. 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고점 찍고 큰 폭의 조정을 겪었고 금하고 다르게 그 이후로 가격이 전혀 못 올랐습니다. 전혀 못 올랐다가 올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금하고 은 가격 레이쇼가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120배, 130배 정도 금이 비싸고요. 물론 이제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당연히 금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기금속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이 산업용 수요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완벽한 기금속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거의 120배, 130배 정도 차이 나는 레벨은 좀 과도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가격 한번 대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2년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때 대세 상승하기 바로 직전 상황하고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 연준이 그 무제한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하고 은 레이쇼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점. 세 번째로는 2008년도 9년도 당시에도 은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이전까지 한동안은 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매도 수요가 많았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에도 매도 수요가 되게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은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탑픽은 이제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련 수수료, 벤치마크 재련 수수료가 이미 올랐고, 그 다음에 스팟 재련 수수료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이제부터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도 한동안 더 강세가 예상이 되지만, 은이 워낙 또 대세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철강 수급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포스코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